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MTN 차영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시장이 좀 쉬어가고 있는데 네. 한 줄 평 간략하게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참 이번 주가 저는 상당히 좀 예의주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2,300과 2,500에 딱 갇혀 있고 삼성전자 6만 1,000원과 6만 5천 사이에 갇혀 있어요. 오늘 삼성전자가 만약에 저렇게 지금처럼 음봉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하방 쪽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은 상방향으로 가려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6만 5천 원, 코스피 기준으로 2,500선을 뚫어줘야만 상방이 열립니다.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50 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은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많이 보는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딱 갇힌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지금 오늘은 하방 에너지가 좀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또 강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죠? 일단 2월 초까지 급등했던 지수가 사람이 산을 오르려면 잠깐 쉬어가잖아요. 쉬어갈 때 적당히 쉬어주면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적당히 쉬어준다라는 것은 현 지수대에서 주봉 단위로 횡보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나 힘들어 더 이상 산 안 올라갈래 그리고 다시 하산하는 거예요. 포기야, 포기. 포기죠. 그런 것들이 이번 주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가 중요한 게 이슈가 없어요. 맞아요. 이슈가 없는 장에서 시장의 체력이 온전히 확인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스트 기간이라고 이번 주는 보셨습니다. 사실 이제 위로 치고 갈 힘도 약간은 부족하다고 보신 거고. 현실적으로는 조금 쉽지는 않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슈에 집중을 해야겠죠. 애플페이 국내에서도 된다. 정부 이제 허용 필요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 소식이 들렸거든요. 그렇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영이 됐던 게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간편 결제도 가능할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뉴스가 금융감독원에서 2장짜리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고요. 저도 이제 원본을 봤습니다. 근데 일단은 원론적인 허용에 대한 얘기에 대한 건데 일단 구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현대카드가 이것을 이제 독점적으로 하려고 했었죠. 근데 독점적 지위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모든 카드에 허용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현대카드가 그간 추진해왔던 독점적인 지위는 사라졌기 때문에 사라졌다는 거. 두 번째,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좀 더 범용화돼서 이제 우리가 편해진 거죠. 현대카드를 만들어야만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이제 카드 체계에서 다른 카드사들이 아직 도입 발표는 안 났습니다만 삼성카드는 안 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이 생태계에 안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일단 하는 것이 되겠죠. 두 번째는 가장 지금 문제되는 게 이제 단말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비접촉 단말기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에 아직 점유율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확장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관련법상 이것은 무상으로 나눠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카드가 거기서 이제 가장 강력히 요구를 했었던 건데 우리가 이제 기부금법에 따라서 법명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수익의 몇 프로만 줄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현대카드가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이 수익의 몇 프로로 가지고 단말기를 까는 데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완화해 준다. 그 법에 엄격히 적용하는 것보다 그 대신 정가만 시키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소상공인들에게 정가만 시키지 않는다라면 단말기 보급도 허용하겠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애플 쪽에 요구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가 이제 과연 열림으로써 우리가 이제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애플페이를 쓴다라고 해서 갑자기 결제 규모가 늘어나느냐라는 관점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상당히 많은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카드 결제라든지 익숙해진 나라예요. 일본 같은 경우 지금 뭐 오네커스도 최근에 일본 다녀오셨고 저도 일본에 갔지만 아직까지 현금을 쓰는 비중이 높죠. 현금을 쓰는 비중이 높고 젊은 층들은 애플페이를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애플페이가 점점점 커져갈 영역은 일본은 굉장히 지금 많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삼성페이에 익숙해져 있다 애플페이로 바뀌는 것뿐이지 갑자기 온라인이라든지 이 페이 결제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정확히 우리가 시장을 보자고요. 애플페이가 도입된다고 해서 없었던 시장이 열리느냐? 그건 아니고 오히려 피해주가 생기는 건 있다. 오히려 삼성카드 입장에서는 이걸 도입을 안 하면 피해가 올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애플페이가 먹는 게 커지느냐? 아니다. 있는 시장에 그대로 하나의 결제 방식을 얻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시장과 이런 어떤 카드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것들이고 정부가 이것을 전향적으로 우리가 풀어준 면에 있어서 수혜주를 찾느냐라는 부분에 봤어서는 저는 오히려 수혜주보다는 피해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으로 이 애플페이 이슈는 접근은 만약에 현대카드가 독점적으로 이것에서 독점적인 라인을 갖는다라고 하면 수혜주가 분명 나오겠죠. 뭔가요, 그러면? 그랬다면 현대카드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카드 생태계 쪽에 있는 쪽들이 강했겠죠. 하지만 이 그런 게 독점적이 아니다라면 이미 있는 시장에 우리가 과거에 그 통신업종들 보면 SK에서 LG 가고 LG에서 KT 가고 이러면서 규정된 시장 내에서 자기네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주가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오늘 일부 결제 관련주들이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는 단발성이다라고밖에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 지금 애플페이에 우리의 어떤 조금 반감이 있는 게 뭐냐면 수수료가 비싸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는 느끼지 않지만 우리는 어차피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짜리 사면 10만 원짜리 뭐 그렇죠. 애플페이로 하나, 삼성카드로 하나, 뭐 카카오페이로 하나 똑같아 10만 원은.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수수료가 대략 한 2% 정도 되는데 이걸 지금 이제 정부 당국자는 누구한테도 전가하지 마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카드사가 떠안는 거죠. 아이고 벤사 카드사가 떠안는 거죠. 카드사가 떠안는 겁니다. 그러면 카드사 수익성은 어떻게 되죠?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익성은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서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애플페이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 생태계를 다 잡아먹고 다른 건 다 망한다? 그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온라인 간편 결제도 여기에 가능할 거라고 하면서 피해주 가운데 하나가 카카오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직격탄이 될 수 있죠. 직격탄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사서 내가 수익을 내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거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생태계들이 무너짐으로써 지금은 이제 꽉 구축된 생태계예요. 이 생태계 플러스 알파가 붙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뭐죠? 소비가 위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붙기보다는 이게 들어오면서 기존의 것들이 밀려나가는 시장에 대한 조심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게 지금 이 뉴스의 본질적인 핵심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피해주를 가리는 그 자료로 쓰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카드사하고 페이 관련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보수적인 관점이었고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SK온, 포드, 미국 합작 공장 장비 95%는 한국산이 될 거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 2조 원의 효과 기대된다라는 보도고요. 톱텍, PNT, 이제 밸류체인들이 거론이 되는 거죠. 윤성, FNC, 자비스, 이노메트리 관련 이제 기업들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건 어떻게 저는 제가 머니투데이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 한 해는 배터리 장비, 반도체 장비, 통신 장비주들의 해가 될 것이다. 이거는 경기 둔화와 상관없이 무조건 미국 진출 트리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지금 밸류체인에 있는 업체들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급하게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 반도체, 통신, 배터리가 갖고 있는 업력의 특성이죠. 보안입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느긋하게 뭐 5년 뒤에 공장을 증설하겠다, 10년 뒤에 공장을 증설하겠다라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글로벌 입찰을 하죠. 글로벌 입찰에서 장비를 테스트해보고 하면서 최적의 어떤 솔루션을 찾아가지고 하겠죠. 하지만 지금 올해 내년까지 빨리 지어야 돼요. 빨리 지을 때는 어떡하죠? 기존에 있는 애들 데려갈 수밖에 없죠. 검증된 거. 장비가 하나 새로 들어온다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을 수많은 기업들이 테스트를 하고 이것을 사용해보고 여기에 있어서 수율이 나오는지를 한 검증된 장비들이잖아요. 지금은. 보통 시간이 좀 걸리죠. 1차 테스트, 2차 테스트 많이 걸립니다. 근데 보고. 지금 이건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급하게 지으면 지금 공장에 대해서 지금 뭐 제가 미국 공장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먼저 설계도가 완성이 돼야 되죠. 설계도가 완성이 될 때 뭐 하죠? 장비가 어떤 위치에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지 설계가 끝나야죠. 그러면 새로운 장비 설계하기 전에 새로운 장비를 테스트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족하겠네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면 기존 장비들 그대로 갖다가 쓴다라는 전제하에 라인 설계를 하고 한쪽에서는 톱파기 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설계도 나눠지겠죠. 토목 설계 먼저 하고 장비 라인 설계하고 테스트까지 한다라면 결국은 끌고 갈 수 없다라는 점도 제가 1월 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장비주들을 국내 밸류체인의 온앵커가 이 자리에서 온앵커가 쫙 당장에서 뽑아놨던 것들을 가지고 이것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이제 했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트리거가 될 것인가? 전 내년까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1년, 2년이 아니라 지금 이미 발주는 다 끝난 상태. 지금 여러분들
제가 증권사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2차전지 장비라고 해서 지난주에 나온 리포트가 산업 리포트가 있는데 11월, 12월, 1월 달에 발주된 거를 모아가지고 쫙 소팅한 자료가 있어요. 모아가 싹 소팅한 거. 거기 보면 우리나라 모든 그 2차전지 장비 업체들이 다 막론돼 있고 어느 기업으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 공신한 걸 다 모아가지고 역추적한 거예요. 공신한 걸 역추적한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제가 뭐 기회가 되면 그걸로 이제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것들 보면 지금 나왔던 기업들이 다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렇군요. 배터리 3사 다 들어 있습니다. 배터리 3사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거는 계속해서 들어올 거예요. 계속해서 들어올 거고 2차전지의 또 하나의 트리거는 뭐죠? 유럽에도 지금 공장 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6년부터 미국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발주도 누굴 데리고 들어가죠? 여기 애들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장비 업체들의 좋은 점들이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의 생태계가 구축이 되면 미국의 공장이 되면 어떤 업체들은 따라가야 되냐면 소재 업체들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짓는 거죠. 왜냐하면 소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되니까. 근데 장비 업체는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장비해가지고 배에 실어서 비행기에 실어서 날라면 좀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담이 적죠. 여기서 그냥 해서 배에 실어서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소재 업체는 꾸준히 소재가 들어가니까 미국 내 공장을 지어줘야만 원활한 소재 공급을 할 수 있는 거고 운송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담이 적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재 업체보다 장비들은 캐펙스 부담도 적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업이익률이 올해 내년까지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가장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것은 올해고 내년에 이제 발주가 마무리되면 내년 정도엔 주가가 조금 마무리될 수 있다. 소재 쪽으로 가야 된다. 소재 부품이 되겠네요. 소재도 지금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이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그런 트리거를 읽어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투자의 순서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 앞장이 더 중요하겠네요. 앞에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SK온 쪽의 밸류 체인이 좀 앞에 정리가 돼 있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KPX 투자와 따라붙는 장비 쪽은 지금 SK 온향뿐만이 아니라 LG, 삼성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그러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쪽을 특히 윤성 FNC.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그 리포트에서도 얼마 전에 다뤘듯이 BIT항에 대한 그 얘기가 삼성 엔지니어링이 주가에 견인한다라고 본 거잖아요. 그게 뭐죠? 삼성이 짓고 있는 삼성 SDI, 삼성전자의 공장을 미국에 지으니까 그걸 삼성 엔지니어링이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때도 제가 온앵커 말씀을 좀 드렸던 게 결국 이게 공사를 외주 못 주잖아요. 그룹사 공사를 그룹사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에 투자를 안 하면 안 되는 산업들이 있어요. 그들은 정말 있는 현금 다 탈탈 털어가지고 특히 SK온 같은 경우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없는데 탈탈 털어서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돼요. 거기에 떨어지는 낙수 효과들을 얻는 기업들이 다행히 우리나라의 기업들이고 그 기업들이 미국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까지 성장해 있다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 지금 당장 뭐 AI가 오르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저는 시간 오래 안 걸릴 거라고 봐요. 3개월, 한 6개월 정도 꾸준히 그런 것들을 모아가신다면 의외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비 들어가는 거 다 포함입니다. KPX 투자라는 키워드에 반도체 장비, 배터리 장비, 통신 장비라는 점 전방위적으로 계속 이제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고요. 오늘 나온 종목 가운데 눈여겨보는 종목 하나만 꼽자면 윤성 FNC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열고 빠르게 볼게요. 삼성이 돈 냄새를 맡았다. 암모니아에 공들이는 기업들 하고 나와 있는데 재밌는 기사네요. 삼성, SK, 현대차그룹, 롯데, 포스코, 두산 정말 대기업들이 이쪽에 이제 진출을 하려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키워드 많이 보이는 게 수소 쪽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고약한 냄새라고 이제 인식되는 암모니아인데 이 원료 비료에서 미래 청정 에너지 열쇠로 발견하는 키워드로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암모니아가 수소로 이제 직관되는 건데 우리가 암모니아 여러분들 저도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화장 시간에 암모니아가 화장실에서 나는 아마죠. 그런 화장실로 좀 고약하죠. 우리가 이제 좀 친수가 홍어
홍어 맛있는 홍어 냄새가 아모니아 맛있어요. 냄새입니다. 뭐 어쨌든 그런 이제 좀 이렇게 친숙하지기 좀 어려운 냄새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왜 수소랑 연결이 되냐면 수소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수소가 존재하지만 이걸 포집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정유를 재련하는 과정 아니면 철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들을 일단 포집하는 거. 그러니까 공기 중에 퍼지는 수소를 포집해가지고 예. 이 수소를 운반하는 과정에 있어서 포집 비용보다 운반 비용이 더 높다라는 거죠. 이게 기체이기 때문에 배꼽이 더 크네요. 네, 이거를 영하 한 400도로 얼려야 돼요. 그래야 물이 되는 거예요. 영하 400도를 하면 얼음이 아니라 물이 되는 거예요. 물이 되기 때문에 이 수소를 하는 게 없죠. 우리가 이제 뭐 보냉제라는 게 뭐 LPG, LNG 같은 경우 그 물로 만들어야 갖고 오는 거지 기체 상태는 못 갖고 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데 수소는 더 어려워요. 더 많은 냉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운반 비용이 드는데 다행히도 암모니아 형태로 운반을 해서 예. 현장에서 암모니아를 600도로 가열하면 수소가 나옵니다. 가열을 하면 이제 수소와 이제 그 탄소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수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암모니아를 개발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삼성중공업이 추진하는 게 암모니아 추진선이거든요. 암모니아를 실어요. 암모니아를 실은 상태에서 그러면 암모니아 상태를 실는 게 그 값이 들을까요? 수소를 액체로 한 상태에서 실은 게 더 그럴까요? 암모니아가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그거를 중간에 기화시켜가지고 수소 연료를 쓴다라는 개념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삼성발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이게 되지만 앞서 표현해 보신 모든 그룹들이 이것을 하면서 결국 미래 먹거리의 청정 에너지를 찾는 하나의 일환이다라고 보는 것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겠고요. 여담입니다만 최근에 삼성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작년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되셨잖아요. 그 전에 이제 법적인 문제가 좀 있었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법적인 문제 해결이 되면 이제 회장이 되고 나면 우리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죠. 100조에 달하는 삼성그룹의 현금이 뭔가 재팟을 터뜨릴 거야. M&A에서 삼성의 미래를 끌고 갈 거야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기억나시죠? 작년에 많은 분들이 바랬죠. 뭔가 큰 M&A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유럽을 가면 누구를 만나서 뭘 인수할 거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결국 연기만 피우고 현재까지는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이 나오는 게 뭐죠? 로봇, 인공지능, 의료 뭐 이 암모니아까지 다 삼성이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결정적인 한 방은 없어요. 근데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 노력들 일환으로 이 현재의 모습들을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 줄 평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어떻게 이거를? 이거는 지금 당장 투자 아이디어로 이뤄갈 수는 없고요. 많은 기업들이 이것은 지금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이 암모니아와 수소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개발 단계에 있다라는 정도고 이건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지금 수소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들이 좀 없어요.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올라가면서 연료전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그나마 현실성이 있다라고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거고 수소차라든지 뭐 수소 충전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직은 먼 미래다라지만 이건 조만간 우리들한테 다가올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에탄올 추진선, 암모니아 추진선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면 현재 지금 가장 빠른 게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뿜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도 여러분들이 이것은 염두에 두셔야 되는 중요한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기사를 수소에 한정해서 이제 풀어주신 게 아니라 앞으로 대기업들이 청정 에너지를 위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가에 대한 키워드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네, MTN 차영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